종교 간 이해와 존중으로 사회 화합과 안정에 기여해온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가 25주년을 맞았습니다. 역대 공동대표 의장에게 공로패도 수여됐습니다. 주요 불교 국가들의 현황과 한국 불교와 비교 분석하는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조계종 국제교류위원회는 매년 더 다양한 국가들로 지평을 넓혀간다는 계획입니다. 한글 창제 이후 진행된 불경언에 여성들이 중요한 역할을 한 사실이 처음 확인됐습니다. 관련 연구자인 전영숙 박사가 만해 학술상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천태종 중창조 상월 원각대조사 탄신 111주년 법요식이 총본산인 단양 고인사에서 봉행됐습니다. 폭설에도 사부대 중 2만여 명이 참석해 가르침을 되새겼습니다. 아이들의 천진난만한 부처님 세상을 엿볼 수 있는 아동 미술잔치가 열렸습니다. 14번째 맞은 시상식에서 박지우 어린이가 대상을 차지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2일 목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종교 간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사회의 화합과 안정에 기여해온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가 창립 25주년을 맞았습니다. 종지협은 25주년을 기념하고 협의회 발전에 기여한 역대 공동대표 의장에게 공로패를 전달했습니다. 이은하 기자입니다. 불교와 천주교, 기독교, 원불교 등 7대 종교 지도자들이 대화와 소통, 이해와 연대를 바탕으로 우리 사회 발전과 한반도 통일에 앞선 민족 동질성 회복을 위해 1997년 창립한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가 어제 서울 중구 한국의 집에서 7대 종교 대표와 정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창립 25주년을 기념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다양한 연대 활동을 통해 사회 공동체 화합과 발전을 위한 노력을 다해왔다며 지난 25년을 돌아보고 사회적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요즘과 같은 상황은 종교적 가르침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고 종지협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종교 간의 상호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연대하고 화합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25주년 기념식을 기점으로 우리 종교계의 안팎으로 주어진 과제를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인류의 평화와 공생 또 행복을 위한 재도약을 위해 우리 종교계가 열심히 정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비롯한 각계 대표들도 축하를 전하며 상호 존중과 이해의 장을 만들어 사회 발전에 기여해온 종지협의 역할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청소년한 계도와 육성 활동은 젊은 세대에게 공동체의 가치를 전파하고 폭넓은 종교적 상상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는 다름과 다양성을 존중하면서 종교 화합은 물론 어려운 시기에 국민 통합을 이루는 데에도 중심 역할을 해왔습니다. 갈등을 넘어서 사회적 통합, 국민적 화합을 이루는 과정에서 우리 종교계가 큰 역할을 해오셨고 그 중심에는 바로 종교지도자협의회가 있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여기 계신 종교계 지도자분들 또 함께하신 모든 분들이 많은 애를 쏘셨기 때문에 우리 사회의 갈등 지수를 낮출 수 있었고 대한민국이 이제는 그 선진국 반열에 오를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지협은 창립 25주년을 맞아 협의회 발전에 기여한 10대, 11대, 12대 공동대표의장 자승스님을 대리한 조계종 사회부장 범종스님과 14대, 15대 공동대표의장 원행스님을 대리한 한국불교문화사업단 사업국장 대우스님, 13대 공동대표의장 김희중 대주교에게 공로패를 전달했습니다. 7대 종교 대표들은 협의회 창립 25주년을 축하하며 더욱 활발한 활동을 다짐했습니다. 다양한 음정과 고조가 다른 음들이 어우러질 때 아름다운 음악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종교 사회에서 서로 다양한 가치를 서로 존중하고 종지협은 1997년 창립 이후 25년 동안 대한민국 종교문화축제와 이웃종교체험, 생명콘서트 등 다양한 문화행사를 통해 종교 간 이해를 돕고 상호 존중과 화합의 장을 만들며 사회 화합에 기여해왔습니다. BTN 뉴스 이은하입니다. 2022년 해외 불교 세미나가 어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올해는 베트남과 태국을 대상으로 각 국가들의 불교 현황과 한국 불교와의 비교 분석을 내놨습니다. 정준호 기자입니다.
조계종 사회부 국제팀이 개최하는 해외 불교 세미나는 매년 주요 불교 국가들의 동향을 파악하고 조계종과의 교류 협력점을 도출하고자 시작됐습니다. 조계종 국제교류위원회 위원장 범종 스님은 올해 베트남 불교와 태국 불교로 준비하고 매년 더 다양한 국가들로 그 지평을 넓혀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조계종과 바람직한 교류 협력 방안을 찾고자 올해 베트남, 태국을 시작으로 중국, 인도, 대만, 일본, 네팔, 스리랑카, 몽골 등 매년 주요 국가 대상으로 세미나를 개최할 계획이 있습니다. 베트남 주재 발표를 맡은 이병욱 교수는 베트남의 불교가 전래된 것은 공식적으로 2, 3세기경이고 1년 중 중요한 행사는 부처님 오신 날과 우란분절 등을 꼽았습니다. 베트남에는 현재 전체 스님의 숫자는 5만 5천 명, 1만 8천여 개의 사찰이 있고 그중 70%가 한국 불교와 같은 북방 불교로 비슷한 점이 많다고 전했습니다. 베트남에는 11개의 불교 종파가 있는데 한국과 다른 점은 각 종파별로 종정 스님과 총무원장 스님이 있는 것이 아니라 베트남 불교 중앙승가회라는 연합체가 중심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베트남 종정 스님의 경우 임기는 5년이지만 입적할 때까지 자리는 유지되는 점이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종파들의 연합체를 베트남 불교 중앙승가회라고 합니다. 이것이 베트남 불교를 대표하는 승가 단체입니다. 베트남 불교 중앙승가의 가장 어른은 종종 스님이고 업무는 총무원장 스님이 총괄합니다. 한국에서는 개별 종단이 종종 스님과 총무원장 스님이 있는 곳과는 다릅니다. 태국 불교는 대중 구제를 중시하는 상좌부 불교로 스님들은 해탈 지향적 수행을 하고 해탈할 수 있는 권리는 스님에게만 주어진다고 김홍구 교수는 설명했습니다. 제가 신도들은 공덕 쌓기를 중심으로 수행 정진하며 공덕을 쌓아 현생과 내생의 행복을 담보하는 가르침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해탈은 못하지만 공덕을 쌓아서 윤회 세계에서 보다 더 권력도 있고 돈도 있고 그런 자리에 내가 태어날 수 있는 것이죠. 태국 사람들은 모든 하루의 활동 일생의 생활을 업의 개념에 하고 있다는 것이죠. 태국말로 이것을 탐분이라고 그러는데. 불교 국가들의 상호 이해를 높여가면서 알맞은 교류 접점을 찾아나가는 조계종 국제교류위원회의 활동이 한국 불교의 세계적 위상을 높이고 있습니다. BTN 뉴스 정준호입니다. 한글 창제와 관련해 불교계 승려들의 역할이 새롭게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불경 언해에 여성들이 중요한 역할을 한 사실이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 만해 학술상 대상을 수상한 전영숙 박사는 능엄경 언해와 금강경 언해 과정에 모두 8명의 여성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것이 실록의 기록에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하경목 기자입니다. 한글 창제 이후 능엄경과 금강경의 한글 번역 과정에 정빈 한씨를 비롯해 모두 9명의 여성이 참여했다는 사실이 세조실록에서 처음 확인됐습니다. 정빈 한씨는 세조의 맏며느리자 성종의 어머니로 성종이 왕위에 오른 후 인수대비가 된 여성입니다. 전영숙 연세대 중국연구원 전문연구원은 원문의 구결 확정은 불경 언해의 골간을 세우는 일인데 세조는 그 역할을 자신과 신미대사 그리고 자신의 맏며느리를 포함한 여성들에게 맡긴 것이라며 불경 언해에 있어 여성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호두대는 영순군 부부가 태어나기 전에 광평대군 집에서 한 10년 정도 여자 종이었는데 그렇게 그 문자에 밝고 산스크리트까지도 굉장히 잘한 사람으로서 나중에 세조가 불러서 이제 전원. 전 연구원은 그간 불경 언해는 남성이 주도하고 여성은 관여를 안 한 것으로 알려져 왔지만 불경 언해 작업에 승려와 함께 여성이 중요한 역할을 한 사실이 기록으로 처음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불경 언해라는 국가적 대사업에서 부분적이나마 여성의 참여가 있었다는 것은 세계 불교 역사를 통틀어 유일무이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여성을 참여시킨 것은 여성들이 은혜본 불경을 가장 많이 사용할 사람들이므로 사용자에게 최적화된 번역문을 만들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됐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정빈한 씨 등이 소리를 내서 이제 읽으면서 교열 보는 걸 창준이라고 그래요. 창은 노래하다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독송하는 거, 그리고 준은 표준 할 때 준자니까 이게 정확하게 이게 독송을 할 때 이게 이 리듬이나 이런 게 잘 맞는지.
한국불교 설리연구원은 지난 20일 서나군 만해홀에서 제12회 만해 학술상에 전영숙 연구원의 조선초 불경은혜와 불자 여성의 참여를 대상인 설리상에 선정하고 학술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양현재단이 후원하는 양현상은 동국대 불교학술원 연구초빙 교수인 동광스님이, 만해 스님의 영예인 한여수 여사의 이름을 딴 영숙상은 박광현 동국대 와이즈 캠퍼스 국사학과 교수가 수상했습니다. 금년부터 6월에 개최되는 만해 학술회의와 학술상을 같이 병합해서 한국불교설리연구원 만해 학술상으로 이름을 개명을 하고 학술상의 수여를 17년 동안 불교학 발전을 위해 신진 학자들을 발굴 육성해온 설리연구원은 올해 학술상 상금도 대폭 끌어올리며 한국불교의 발전을 이끌고 있습니다. BTN 뉴스 하경목입니다. 농업회사법인 시루에 담은 꿈이 동지를 앞두고 제주 전통떡 오메기떡 10,000개를 봉은사에 전달했습니다. 전 조계종 문화부장 성공스님과 인연 맺기를 통해 어제 열리게 된 전달식에서 봉은사 주지 원명스님은 800만 원 상당의 떡을 기부한 시루에 담은 꿈 김영보 회장과 성공스님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김영보 회장은 BTN 불교TV 방송을 보면서 활발한 불교 활동을 시작하게 됐다면서 이 떡을 먹고 새해 소원 성취하고 좋은 일만 생기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봉은사는 전달받은 오메기 떡을 동짓날인 오늘 봉은사를 찾는 신도 5천여 명에게 팥죽과 함께 나누며 애군을 쫓는 동지의 의미를 되새길 예정입니다. 부산 해원정사가 코로나19 극복과 지역 주민들의 평안을 기원하는 마의 지장보살 점안식을 봉행했습니다. 해원정사는 지난 19일 주지 원허스님과 500여 명의 신도들이 동참한 가운데 경내 대웅보전 뒤 공간에 높이 5m, 폭 3m 규모의 마의 지장보살을 조성하고 코로나19 극복과 지역 주민들의 평안을 기원하는 점안식을 봉행했습니다. 주지 원허스님은 여러 스님들과 신도분들의 원력으로 마의 지장보살을 조성하고 원만 회양하게 됐다며 앞으로 열심히 기도하고 신행하면서 이루고자 하는 소원 다 성취하시길 기원드린다고 말했습니다. 해원정사는 지난 2021년 8월경에도 경내 마당에 약사열의 부처님을 마애불로 조성해 점안했으며 관세음보살도 마애불 형태로 내년 1월경 조성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부산 대운사가 기존 법당을 새롭게 리모델링하고 삼존불 개근불사 후 점안식을 봉행했습니다. 부산 대운사는 지난 20일 2층 경내 법당에서 전 범어사 강주 용학스님을 증명법사로 개근불사와 삼존불 점안식을 봉행하고 지역을 대표하는 수행 기도 도량으로 거듭날 것을 발언했습니다. 주지 주석스님은 복합문화명상센터 쿠모다를 비롯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기 위한 여러 가지 불사에 늘 관심을 기울이고 도움을 주시는 신도들에게 고마움을 전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통도사 연불원장 영선스님의 집전으로 점안의식을 진행했으며 불사에 도움을 준 신도와 관계자들에게 감사장을 전달했습니다. 천태종 중창조 상월 원각대조사 탄신 111주년 봉축 법요식이 충청북도 단양 구인사에서 봉행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축사에서 상월 원각대조사가 세운 애국 생활, 대중불교의 3대 지표는 불자들에게 새로운 실천적 불교 운동을 제시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임승배 기자입니다. 천태종이 중창조 상월 원각대조사의 탄신 111주년을 기념해 어제 총본산인 단양 구인사 광명전에서 봉축 법요식을 봉행했습니다. 이날 법요식에는 천태종 종정 도용 대종사와 총무원장 무원스님 등 종단 주요 스님을 비롯해 진각종 통리원장 도진정사, 조계종 종회의장 주경스님과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 수석, 김용한 충청북도지사, 오영훈 제주지사 등 사부대중 2만여 명이 참석해 대조사의 가르침을 되새겼습니다. 중생을 소원하시어 구인사를 창건하시고 천태종의 뿌리를 내려주시어서
저희 천태 법화 행자들의 업장 소멸과 자비희사, 육바라밀 수행의 근간이 되게 해 주심에 1911년 음력 11월 28일 강원도 삼척에서 태어난 상월 원각 대조사는 15세 출가해 명산 대찰에서 정진하고 대중에게 적합한 교화 방편과 법력으로 중생구제를 위해 진력해왔습니다. 1945년 고해에 빠져있는 중생들을 위해 소백산 연화지에 마음의 치유도량인 구인사를 세워 중생들을 제도하고 천태종을 중창했습니다. 상월 원각 대조사님의 탄신 111주년을 기리는 봉축법회가 오탁의 시대에 정토의 서광을 비추는 거룩한 인연으로 회양하기를 바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상월 원각 대조사는 불자들을 이끄는 애국불교, 생활불교, 대중불교라는 지표를 제시하고 불자들에게 새로운 수행불교의 방향을 제시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새로운 실천적 불교운동이자 불자들을 바른 방향으로 이끄는 등불이 되었습니다. 중국 천태종과 고려 천태종의 역사성을 계승하고 대각국사 의천 스님의 교학사상과 수행법을 되살려 우리 시대의 새로운 수행불교의 방향을 제시한 상월 원각 대조사. 사부대중은 상월 원각 대조사의 탄신 111주년을 맞아 다시 한번 대조사의 가르침을 되새기고 유훈을 받들었습니다. BTN 뉴스 임승배입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14번째 아동미술 큰잔치 시상식을 열었습니다. 아이들의 천진난만한 부처님 세상을 엿볼 수 있었는데요. 대상은 창오동 어린이집 박지우 어린이가 수상했습니다. 이효진 기자입니다. 해골물 위에서 연꽃을 들고 웃음 짓는 원효대사. 크레파스와 수채화 물감으로 환희의 순간을 따뜻하게 표현했습니다. 오색빛깔 무지개 앞에서 스님과 뛰노는 모습, 연꽃 속에서 나투신 부처님까지.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에서 개최한 제14회 아동미술 큰잔치 수상작입니다. 불교 동화 상상화, 즐거운 일상, 환경보호를 주제로 30곳의 어린이집 어린이 787명이 그림을 출품했습니다. 올해 대상은 창오동 어린이집 박지후 어린이에게 돌아갔습니다. 맑음상은 화송 어린이집 김진아외 4명이, 밝음상은 반야 어린이집 박윤솔외 4명이 받는 등 총 107명의 어린이가 수상의 기쁨을 얻었습니다. 가족도 많이 생각하고 친구들한테도 항상 밝은 모습으로 이렇게 배려해주는 그런 친구여서 되게 많이 기뻤고, 맑고 밝고 향기로운 그런 우리 아이들의 모습을 이제 조금씩 전파시키는 그런. 올해는 특히 불교 동화 상상화 부문이 추가돼 어린이들이 불심을 키우고 불교와 친숙해지는 계기가 마련됐습니다. 어린이집 원장 선생님들은 아이들이 순수하게 바라본 불교를 엿볼 수 있었다며 훌륭한 작품을 그려낸 아이들에게 격려를 부탁했습니다. 불교 동화 상상화라는 주제를 하나 더 넣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처음 해본 시도인데 많은 작품들이 나왔고 아이들의 시선에서 우리 불교에 대한 작은아마 그런 의미 있는. 재단은 수상한 어린이들에게 메달과 상품을 전달하며 어린이들이 꿈을 갖고 마음껏 뛰어놀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아동들의 순수한 마음과 어른들이 바라보는 세상과 아이들이 바라보는 세상이 틀리다는 걸 새삼 느꼈고, 모든 참가한 어린 780명 전체에게 아름다운 마음을 칭찬하고 싶습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은 코로나19 확산세가 누그러지는 대로 내년엔 조계사 경내에서 미술 큰잔치를 개최할 방침입니다. BTN 뉴스 이유진입니다. 사단법인 클리어마인드 절명상센터가 개원식과 함께 출판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클리어마인드 절명상센터는 지난 19일 부산 미타선원 3층 설법전에서 불교의 전통 수행법인 절을 통해 몸과 마음을 치유하고 다양한 명상수행법을 지도하는 수행처 클리어마인드 절명상센터를 개원하고 절수행법을 다룬 책 스스로 우리절, 우여곡절, 어리동절 출판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저자 여시아문 서울선원장 향산스님은 절을 한다는 것 자체가 자신을 낮추고 하심하며 감사함에 대해 알아가는 과정이라며 많은 사람들이 절 수행법을 새롭게 배우고 알아가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클리어마인드 절 명상센터 이사장 하림스님, 미타 선원 주지 하연스님과 신도들이 동참했습니다. 충청남도 공주 계룡산 신원사가 연말을 맞아 어려운 지역 이웃들을 위한 자비 나눔을 실천했습니다. 신원사 주지 중하스님과 신도들은 지난 20일 계룡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어려운 지역 이웃들을 위한 쌀과 라면 등 500여만 원 상당의 생필품을 전달했습니다. 중하스님은 계룡면 지역 다문화 가정이나 어르신들이 올 겨울을 잘 보내셨으면 좋겠다며 지역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애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김만중 계룡면장은 매년 지역을 위해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다며 보내주신 물품은 소중하게 쓰이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경상북도 포항불교사업연합회가 지난 18일 동지를 앞두고 자비의 팥죽 나눔 행사를 열었습니다. 포항 철길숲 불의 정원에서 열린 팥죽 나눔회는 문수사 중림사 등 포항사업연합회 소속 사찰과 신행단체 20여 곳이 참여해 팥죽 3,000인분, 떡, 어묵, 차 등을 시민들과 나누며 지역의 안녕을 기원했습니다. 포항불교사업연합회장 덕화스님은 여러 사찰과 신도들이 함께 자비 나눔 행사를 하게 돼 정말 뜻깊게 생각한다며 따뜻한 팥죽을 맛있게 먹고 마음을 나누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포항 시민과 함께하는 자비의 동지 팥죽 나눔은 코로나 이후 3년 만에 대면 행사로 열려 의미를 더했습니다. 조계종 직할 포교원인 부산 진여원 불자들이 23번째 동지 팥죽 나눔 행사를 구포시장 입구 광장에서 진행했습니다. 진여원은 지난 21일 남보타월 보살과 오태원 부산 북구청장, 126여 단 5대 대장 차돌중령, 구포상인의 박용순 회장, 구포신협 진남수 이사장 등 지역 인사들이 동참한 가운데 팥죽 2,500인분을 나눴습니다. 팥죽은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라 현장 급식 대신 도시락 형태의 일회용 용기에 포장해 군 차량으로 관내 어려운 이웃들과 시장 상인, 시민들에게 전달됐습니다. 남보타월 보살은 진여원 봉사단의 동참으로 시민들과 함께 팥죽 나눔을 지속해 오고 있다며 작은 온정이지만 부처님의 자비가 모두에게 전해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눈이 내려 쌓인 곳이 많습니다. 영하로 떨어진 날씨 길이 얼어 미끄러울 수 있으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12월 22일 목요일 7시 BK 뉴스 마칩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